개혁적인 선거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례성도 좀 높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성도 좀 높아져야 되고 강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비례성을 좀 높여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선거법, 새로운 선거제도의 방향이에요. 또 하나, 개혁성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래 그 정도만 해볼 만해. 우리 다른 제도가, 우리 헌정제도가, 다른 법이 그래 그런 선거법도 작동 가능해 이래야 되잖아요. 이 수용성, 이 국민의 수용성,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조응성, 그리고 의원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성이죠. 이런 개혁성이 있으면서도 수용 가능한 제도가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까 그 수용성에는 그 이익의 균형 같은 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어느 정당은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어느 정당은 너무 많이 이익을 얻고 이러면은 현실적인, 아무리 그게 이상적인 아니라도 현실적인 개혁안으로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치 경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럽같이 100% 권역별 비례제,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제, 이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개혁성은 높을지 몰라도 수용성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혁성을 갖추면서도 수용 가능한 최대 개혁안을 생각을 해본 거는 다수제와 비례제를 혼합을 하되 다수제를 50%, 비례제를 50%, 우리 의석수 따지면 150명은 1인 다수제로 지역에서 뽑고 150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권역 단위로 뽑는 이런 제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개혁안이다. 이거는 꼭 의회제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한 40석 정도의, 아니 40% 정도의 중심, 국정을 주도하는 정당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소속 정당이 40%, 많으면 50%까지도 가능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직접 뽑다가 비례대표제로 정당 투표를 뽑냐,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권역별 비례제는 유럽처럼 개방형으로 가자. 그래서 뭐 충청남도에서 비례대표 10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후보자들 10명 있으면 한 사람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저는 이게 최대 개혁안이라고 봤는데요. 문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실현 가능하냐는 점에 난점이 있습니다. 지역구를 100개를 줄여야 돼요. 저는 이게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개혁적이기도 하지만 단번에 실시하기에는 지역구 100개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반만, 50개만 줄이자. 그러면 200명은 지역에서 1인 소선거구제로 뽑고 100명은 권역별 비례제로 개방형으로 뽑는 그런 제도의 혼합제를 가게 되면 저는 개혁성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수용 가능한 정말 개혁적인 선거 제도가 될 수 있다. 승자독식, 이 동종교배, 그리고 지역구 매몰 정치, 그다음에 이 지역 편중, 이런 고질적인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선관위에서 제안한 안하고 비슷해요. 200대 100 권역별 비례대표제. 물론 선관위는 이걸 연동제까지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저는 100% 연동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석을 비례대표제로 한다면 굳이 연동제를 도입 안 하더라도 충분히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비례대표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연동제를 도입 안 해도 충분히 개혁성을 보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이 200대 100 권역별 비례제가 안 된다면
하다가 나온 게 지금 우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225대 75안입니다. 지역구를 우리가 50석까지 줄여서 200석까지 줄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럼 제일 줄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냐? 225석이다. 2대1이 아니고 3대1이다. 225, 75로 하되, 그렇다면 비례성이 좀 떨어지니까 연동성을 좀 가미해서 준연동제라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좀 반영되게 하자. 이게 현재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은 비례대표를 좀 늘림으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돼서 승자 독식을 개선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하고 석패율제를 통해서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 승자 독식을 완화하는 이런 개혁성도 있어요. 그게 골고루 중요한 개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더라도 개혁을 위해서 일부 전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자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 표결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만일 한국당이 선거구 협상을 해서 한국당과 합의가 됐다면 지역구 28석 왜 못 줄이겠습니까? 50석도 줄일 수 있죠. 200대 100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 주장대로 아예 그럼 비례대표제가 정 못 믿었겠으면 그러면 225대 75로 하고 75석 아예 5인 대선거구제로 해서 전국 시도 단위로 대선거구로 뽑자. 그나마 소선거구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지 않겠냐. 연동형 하지 말자. 비례대표제 하지 말자. 그 한국당 목소리 반영할 테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도농복합제를 주장했잖아요. 한국당에서 옛날에. 근데 이것도 안 하겠다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253대 47 이런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정안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국회에 반영하는 그런 개혁 어렵습니다. 그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일단 유보해야 됩니다. 다양성 어렵죠.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례대표 숫자가. 단 소수 정당이 득표율만큼 못 가져가는 이 승자 독식의 이 선거제도, 이 병폐, 이 폐단은 일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10% 얻은 정당이 지금은 5석을 얻는데 연동형 비례제로 하면은 30석 6배가 되고요. 지금 이 제도로 하면 준연동제로 하면 15석이 됩니다. 지금 5석에서 이 제도가 5석인데 15석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개혁인 건 사실입니다. 다양성 개혁, 우리 지역구 매몰 정치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개혁,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개혁, 이런 것들은 좀 유보를 하지만 적어도 승자 독식, 소수 목소리를 존중하는 개혁,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전을 시켰다. 이 정도만이라도 개혁을 하자.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저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다양한 민심이 국회로 들어오고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고 우리 지역구 매몰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양질의 대표 활동, 양질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돼서 정말 대화하고 타협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용광로처럼 민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서 대한민국의 양극화, 저성장,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 이런 모든 국가적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민주적인 의회가 되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선거제도, 그거 한번 꼭 만들자. 이번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우리 힘이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좀 생각을 바꾸셔서 선거법 개혁을 합시다. 다시 논의해서 좀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한 번 더 하자. 저는 200대 100 권역별 비례제가 좋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지고지선에 절대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당은 제가 지금 이 주장했던 이 내용, 이 개혁의 취지를 담고 있는 안이라면 어떤 다른 창의적인 안을 갖고 와도 타협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선거개혁, 정치개혁의 방아쇠, 출발선, 이 몸부림, 이 선거법 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논의와 아울러서 헌정개혁과 국회법 개혁을 통해서 정말 대화와 타협에 민주적인 합의가 가능한 그런 국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국회가 한 발짝 전진하자. 그렇게 되려면 이번에 이게 일단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일단 움찔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발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바뀌는구나. 바꿀 수 있구나. 앞으로 나갈 수 있구나. 이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발, 세 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발이라고 해서 이게 뭐야? 이런 찔끔 개혁 뭐하래?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우린 두 발, 세 발 못 나갑니다. 반발이지만 나갑시다. 최소 개혁이지만 출발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최적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